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전국에서 누적 확진자가 5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신천지 때보다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등등인데요. 지금은 이곳이 위기입니다. 바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특히 지난 10월에는 3천여 명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 검사를 받으라 하고 있지만 여전히 70%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 감염의 사례가 비단 이곳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단 이곳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열방센터를 방문했는가? 왜 그들은 전수검사를 회피하고 있는가? 이 의문을 풀려면 이 모임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는 게 종교 전문가들의 얘기여서요.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전문 매체입니다. 바른미디어의 대표세요. 조미든 목사 연결을 해보죠. 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보니까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의 본부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인터콥의 대규모 집회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콥의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인터콥은 1983년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역사가 길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석을 합니다. 이미 전국에 수십 개의 지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점이 필요하겠죠.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수십여 개의 지부가 있고 총 본부가 상주다. 네, 그렇죠. 그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다른 거네요. 선교단체네요. 그렇죠. 선교단체인 거죠. 근데 그 선교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강도가 높은가 봐요. 보니까 방역상 인원수 엄격하게 제한돼 있던 때에도 집단 교육을 강행했고 네네. 특히 10월에는 3천여 명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12주간 하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훈련 외에도 다양한 훈련들이 있으니까 그 훈련들은 이제 상주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허허.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500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문자들 자진해서 검사 받아라, 전수 검사 받아라 재촉하고 있지만 70%는 받고 있지 않다. 네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니 그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 받지 말라고 해도 가서 받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는 지금 받지를 않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인터콥은 지금 알려진 이제 최바울 씨 외에 고위의 핵심 멤버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최바울 씨라고 하면 지금 그곳을 이끌고 있는 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정확하게는 본부장이라고 본부장. 표현하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 외에 이제 고위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모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임모 선교사가 지난달이에요. 2020년 12월 13일에 네. 한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각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망률이 30%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심각한 전염병, 사망률이 30%가 이상이 돼야 심각한 전염병이라서 코로나 방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의 사망률은 나와야 심각한 건데 지금 그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네. 방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방역 수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인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인식이 왜 생겼는가라는 그렇죠. 지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음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음모론. 어떤 음모론입니까? 인터콥의 수장격인 본부장 최바울 씨가 코로나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냐? 예. 어떤 프로젝트냐면 코로나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 예. 특정 세력이 이제 우리가 음모론에 흔히 등장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코로나는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은 소위 그 사람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던 모임을 멈출 필요가 있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그 신천지 신도들이 검사 피하고 숨어들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네요. 거기는 다른 이제 차원인 거죠. 신분이 네. 드러날까 봐 숨은 거라면 여기는 네. 코로나 자체를 음모라고 믿기 때문에 검사를 거부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야, 아니 저는 지금 이게 좀 어리둥절한데 지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루시퍼의 눈, 베리칩 이런 거 이제 그런 음모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는 세력,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등 있죠. 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빌 게이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컴퓨터 전문가 빌 게이츠요? 네, 빌 게이츠. 이게 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력들이 전 세계 인구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왜요? 본인들이 통제하도록. 통제를 하려면 예. 네네. 본인들이 통제하도록 전 세계 인구수를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네. DNA를 조작한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 예. 대한민국 정부가 선두에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바울 씨가. 이 얘기를 네. 지금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에서 하는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BTJ 열방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강사로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지금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좀 전 황당한 세계를 이야기죠. 통제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그 정점에 빌 게이츠가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백신 개발하는 것들, 그 백신 맞으면 DNA가 조작이 된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모인 그 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인터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믿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문제는 인터콥 핵심 멤버들이 공유하는 사상인 건 맞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 최바울 씨는 이런 류의 주장을 10년 이상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때 지난 10년이라 그러면 코로나도 없을 때인데도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 백신 음모론이 1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2010년에 홍역 백신 할 때 이게 음모론이 굉장히 성행한 적이 있어요. WHO에서 제공하는 홍역 백신 맞으면 아이들이 다 죽는다. WHO가 프리메이슨이 장악했으니까 세계 그 세력들이 중국 잉여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하려 한다. 이게 중국에서 있던 음모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콥 최바울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666을 그렇게 해석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홍역이 유행할 땐 홍역, 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땐 신종플루, 코로나19일 땐 코로나19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되지만 같은 줄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군요. 음모론이. 네, 백신 음모론은 뭐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주장되던 거니까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그것도 네네. 거부할 가능성이 있네요. 일부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노예가 하니까.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백신 접종 거부가 네. 이 사람들한테는 신앙행위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대화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 아니라 네. 절대 사수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예요. 이거 맞으면 구원에서 탈락되니까. 탈락. 그래서 위험한 거죠. 네. 와, 지금 이걸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네. 이 조직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네.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2020년까지 현재 1,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BTJ 열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예. 사실상 뭐 한 번 교육을 받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회전율도 좀 빠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고 제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인터콥 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왜 그 큐어논이라는 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부류가 있고 네. 그들이 뭐 아동들을 데려가서 지금 뭐 노예 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인데 네네. 그것과 맞닿아 있는 지점도 있어요. QAnon이 주장하는 음모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들을 이제 똑같이 차용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재벌 씨가 주장하는 음모론들 출처를 찾아보면 전부 다 미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고요. 아하. 미국에 있는 음모론들을 그대로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으로부터 그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이 트럼프다라고 QAnon에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네네. 뭐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 이런 것도 다 QAnon과 나와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 네네. 거부하고 백신도 네네. 거부하고 이것과도 똑같은 거군요. 네, 최바울 씨에게도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얘기를 해요.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는 세력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하고 있는 인물은 예.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지금 다 되는 건데 여러분 사실 뭐 종교적 신념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네네. 이 경우는 종교적 신념이 사회 공동체의 방역 문제까지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 단체가 그동안에도 이단으로 정의되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 금지로 결의를 하고 있어요. 참여 금지. 네, 그래서 이단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좀 예의주의에서 계속 보자라고 하는 게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콥이란 단체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선교 단체. 네, 단체. 이다 네네. 보니까 이단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 자체가 종교라고 규정되진 않았지만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한국 기독교에서는 결의한 단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교단들에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더 깊은 논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우리 네. 공동체의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큰일이어가지고요.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방역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신천지 때도 말씀드렸고 정광훈 씨 때도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의 협력을 바라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광훈 씨와 인터콥에게 정부는 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었고 네. 지금 인터콥 최바울 씨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특정 세력의 하수인이에요. 어허. 네. 일종의 뭐 적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뭐 그거랑은 적그리스도라고 달라요? 하는 게 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죠. 어허. 그리고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막 방역을 잘한다고 띄웠던 것이 결국 그런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역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답이 굉장히 쉽게 내려지는 거죠. 상식적인 협조를 구하지 말고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통제 속에서 네. 수칙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